자, 대체활원 수학 학생들, 여러분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먼저 꺾이나기보다 뭐 좀 어려워하고 당황해하는 단원이 1차 방정식 활용이에요. 활용. 그 전까지는 그냥 연산,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 이렇게 숫자끼리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. 그럼 그 상황을 여러분의 창의력과 사고력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, 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음 접해본 거라서 중학교 때 와서 처음 접해보는, 물론 초등학교 때도 살짝 뭐 접하긴 했지만 중학교 때 와서 이런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문제들을 처음 접하게 돼서 당황스러운 거지,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누구는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꼭 해봅시다. 자,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되냐면, 일단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, 자,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 있잖아요. 구하고자 하는 수, 그죠? 구하고자 하는 뭐 값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? 이런 거를 우리 미지수, 이제 미지수부터죠. x로 둡시다.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 미지수 x로 두고 어떤 식을 세워줘요. 식을 세우고, 그죠?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풀면 돼요. 풀고 확인한다. 이러면 돼요. 뭐 이거 말은 굉장히 쉬운데 할 때 정작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당황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유형들은 대부분 20개, 21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유형에 맞춰서 우리는 연습을 하면 돼요. 그죠? 연습을 하면 되고,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물어보는구나,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익숙해지면 되니까 처음에 한두 번 문제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당하는 문제, 유형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그 유형을 익히면 돼요. 이 수학의 첫 단원에서, 첫 단원이 아니라 1학년 1학기에 이 단원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껴서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, 점점 포기하고 싶어요, 이렇게 하는 첫 단원이니까 잘 넘어갑시다. 그죠? 열심히 하면 됩니다.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고, 옆에 친구들도 하는 거고, 그죠? 남들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해요, 그죠? 자,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알아볼게요. 그죠? 그러면 1차 방정식 활용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, 그죠? 처음엔 뭐 유형 첫 번째로는, 오늘 유형을 다 못 다룰 거예요. 아마 20개 정도 돼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서 수업 준비하면서 하다가 급하게 지금 주말 동안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게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 혹은 6학년일 텐데, 물론 중학교 1학년 중에서도 1학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어요, 확인하고 싶어요 했던 학생들은 다시 들어도 됩니다. 일 텐데 20개 정도 유형이 있을 텐데, 여러분 주말에 여러분 숙제, 이 단원이 숙제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단원일 수도 있고, 또 기존에 배웠던 단원일 수도 있고, 학생마다 좀 다양하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 아론수학 다니는 5학년 학생들은 이 단원이 거의 지나가고 있고 앞두고 있고 뭐 임박하고 있고 이래요. 그죠? 한번 들어봅시다. 그래서 유형 오늘 10개 한번 올리고, 그 다음 시간 나는 대로 뒤쪽에 이제 좀 어려운 뭐 소금물이라든지 거속시, 거리 속력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또 올리도록 할게요. 일단 처음 유형 첫 번째는 뭐냐면, 어떤 수를 구하래요. 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.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를 뭘로? 요걸 x로 넣으면 돼요. 문제를 한번 봅시다. 자, 넘어가면, 자, 어떤 수를 몇 배요? 어떤 수를 4배하여 2를 뺀 수예요. 자, 우리 여기서 어떤 수를 뭘로 놔야겠어? 이 어떤 수를 x로 놔야 되겠죠. 어떤 수를 x로 놔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. 어떤 수 x를 4배 했다. 4배 했으면 곱하기 4를 하고 2배를 뺀 수가 있어요. 그죠? 뺀 수는 이렇게 끊어져요. 그죠? 어떤 수의 3배보다, 얘가 왼쪽에 있는 이 수가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크다. 이렇게 될 수 있죠. 크다면 서로 등호로 같이 넣을 수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쭉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. 너무 힘들죠, 처음이라. 적응하면 금방 됩니다. 자, 그 다음 우리 조금 이제 배운 거를 활용해 봅시다. 이 곱셈을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4x-2는 3x 플러스 8로 넣으면 돼요. 그죠? 3x를 넘어가서, 그죠? 마이너스 2는 넘어가서 서로 이항이라고 하죠. 이항에서 4x 마이너스 3x는, 자, 8 마이너스 2가 이항에서 플러스 2가 됩니다. 그러므로 x는 10. 그래서 어떤 수는 10이 나오죠. 너무 간단하죠. 자, 그리고 연속하는 자연수 두 번째 유형으로는 뭐가 나오면, 유형 두 번째로는 연속하는 자연수 이런 게 나와요. 연속하는 자연수.
자, 이 강의는 항상 굉장히 쉽게 설명할 거예요.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, 책이 없어도 들을 수 있도록 하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할 거니까 편하게 계속 들어주세요. 자, 만약에 연속하는 자연수 같은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수 뭐 3, 4, 5가 연속된다고 봅시다. 그러면 내가 요 수를 여기 가운데 있는 4를 x로 놓는다면 이 5는 x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하겠죠. 그 다음에 4 앞에 있는 요 3은 x 마이너스 1로 표현 가능하겠죠. 아, 그러면 연속하는 자연수다 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? 찾고자 하는 값을 x로 두고 그 다음 수는 플러스 1, 앞의 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 다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연속하는 뭐 세, 홀수, 짝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를 한번 볼게.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를 x라고 한다면 이게 뭐 홀수든 짝수든 상관이 없습니다.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홀수라면 이 앞에는 짝수가 오겠죠.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. 더 쉽게 예를 들어주면 자,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1, 2, 3, 4, 5, 6이 있어요. 그러면 자, 한 수, 요 3을 기준으로 봅시다. 3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지금 홀수죠. 홀수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홀수는 뭔가요? 1이죠. 이 뒤에 있는 홀수는 뭐예요? 5죠.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3을 x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홀수 1은 x에다가 2를 빼는 거죠. 이 뒤에 있는 5는 뭐예요?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홀수를 가운데 있는 수를 x라고 한다면 그 앞의 수는 x 마이너스 2, 그 뒤에 수는 x 플러스 2 요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. 선생님, 저는 그러면 제일 작은 수를 x로 놓고 싶은데요.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.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럼 맨 앞에 있는 1을 x라고 둔다면 그 다음에 있는 3은 x 플러스 2, 그 다음에 있는 5는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근데 나중에 이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은 뭐 곱은 이렇게 줄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 플러스 2 플러스 4가 남아서 6이 남아요. 그래서 좀 계산하기 번거로워지니까 가급적이면 처음 연습할 때 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요 식을 많이 쓸게요.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전 짝수를 구하라면요. 자, 그럼 짝수 4를 만약에 x로 놓는다면 여기 앞에 있는 2는 x 마이너스 2, 요 뒤에 있는 6은 x 플러스 2가 돼서 그죠? 연속하는 세 짝수도 똑같이 홀수와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, x 플러스 2 이렇게 세 수를 놓으면 됩니다. 됐나요? 이런 식으로 무지수를 놓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푸나요? 문제를 한번 봅시다. 자,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몇이에요? 57일 때 세 홀수 중 자, 문제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봅니다. 가장 작은 수. 이 문제를 풀다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단순하게 가운데 수를 x로 놓음으로써 나중에 x값만 구하고 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실수하니까 항상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에 포커스를 맞춰요. 그래서 연속하는 세 홀수 기본적으로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수를 x로 놓는 연습을 해야죠. 그죠?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. 자, 그러면 앞에 있는 수는 x 마이너스 2, 뒤에 있는 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. 그럼 연속하는 세 홀수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합이라고 했으니까 모두를 더합니다. 더하면 얘가 57이 나온다죠. 자,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앞에 x 마이너스 2, x 플러스 2로 놓은 원인이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. 세 홀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서로 소거가 되죠. 동류항인 x 3개만 더해줘서 3x는 57이 되죠. 57이 되고 그러므로 x는 19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답을 여기서 x는 19니까 답을 19 쓰면 틀립니다. 19가 아니에요. 뭐지? 세 홀수 중 뭘 적으래요? 가장 작은 수를 쓰라고 그랬어요. 구하라고 그랬어요. 그건 뭐야? 가운데 있는 수가 19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작은 수는 요거죠. 요거. 그죠? x-2는 17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17이 됩니다. 됐어요? 함정에 넘어가지 마시라고. 됐어요? 3번.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같은 게 있는데 또 세 번째 유형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자리 숫자 같은 게 있어요. 자리 숫자. 초등학교 디딤돌이라든지 세네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문제가 나왔긴 했지만 자릿수 문제가 있어요. 자릿수 문제. 그죠? 예를 들면 뭐 우리가 23 같은 수를 써놨어요. 그러면 얘가 실제로 23이 나타낸 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3을 뜻하죠. 23이라는 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수는 사실 2 더하기 3이 아니고
이건 10의 자리고 여긴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3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x 또 1의 자리 숫자가 y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x, y를 뒀을 때 우리가 x, y를 표시하지만 얘는 실제로 나타낸 수는 10x 플러스 y지 여기서 x 플러스 y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해됐니?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가 x, 1의 자리 숫자가 y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릿수를 보면 x, y라고 썼고 얘가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10x 플러스 y지 x 더하기 y가 아니라는 수예요. 왜냐하면 얘는 10의 자리, 얘는 1의 자리를 나타내기 때문이죠. 됐어요?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또 바로 들어갑시다. 그죠? 넘어가면 자, 10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. 그죠? 두 자리 자연수 있다.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 10의 자리, 1의 자리 있고 4가 있어요.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모르죠. 1의 자리 숫자. 1의 자리 숫자를 모르니까 그죠? 여기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할게요. 그러면 이 수는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뭐라고요? 4 곱하기 10 더하기 x라고요. 근데 이 자연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어요. 바꿨대요. 그러면 바꾼 수는 다시 x와 4가 되겠죠. 그러면 이 숫자가 x, 4가 실제로 나타낸 수는 x 곱하기 10 더하기 4가 되겠죠. 그래서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대요. 얘가 이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아요. 그럼 여기서 18을 더하면 이 위에 있는 수와 같아지겠죠.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해봅시다. 그러므로 4, 10 플러스 x는 10x 플러스 4 더하기 18은 22와 같겠죠. 됐어요? 같으면 얘를 좌변으로 이항해 봅시다. 그러면 x 마이너스 10x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22 마이너스 42 되겠죠. 그러므로 마이너스 9x는 그러므로는 아직 하지 마시고 잠깐만. 그죠? 그래서 9x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18. 그러므로 x는 2 이렇게 되겠죠. 그럼 x를 2로 구했으면 여기다가 다시 써서 처음 구하는 수는 결국 몇이었어요? 그러므로 처음 수는 42 이렇게 되겠죠. 답은 1번이 되겠네요. 됐죠? 이해됐습니까?